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인간은 이 챗 GPT를 삼킬 수 있을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지, 그게 과연 관건입니다. GPT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일단 과연 이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솜씨가 아주 훌륭한데, 첫 번째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혹시 아시나요? 많이들 어렸을 때 이제 그 어린 왕자에 보면 부마뱀이 큰 어떤 이런 걸 먹고 있는, 소화시키고 있는 장면인데, 저는 이게 꼭 챗 GPT와 이 뱀은 인간이고 이 GPT는 AI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AI에 대해서 인류가 그래왔듯이 인간한테 좋은 도구로서 아주 유익하게 사용될 거라 믿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AI가 지금 이제 3.5까지 나왔고, 앞으로 이제 4, 4까지 나왔죠, 지금. 그리고 5, 그리고 뭐 6, 이렇게 버전이 쭉 올라갈 텐데, 저는 이 5 버전이 굉장히 특이점이라고 봅니다. 거의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인간에게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위협적이라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죠. 이런 형태가 좀 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존에는 우리 인간들이 구글이나 뭐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그걸 찾고 이렇게 원하는 걸 이렇게 유익하게 얻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하는 답을 물어봤을 때 딱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형태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 구글 서치 엔진 같은 경우는,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나중에 혁신의 딜레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잠깐 얘기를 하면, 일단 AI 부분에서 람다라고 하는 친구가 기존에 이제 갖고 있었어요.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었고. 근데 다만 이제 구글의 주수입원이 광고이다 보니까 안 내놓고 있었죠, 시장에. 그리고 아직 테스트만 내부에서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오픈 AI라는 친구를 가지고 MS가 선제 공격을 조금 했습니다. 저는 이 구글에서 또는 AI에서 이 AI가 가지는 힘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많이 이제 언론사나 아니면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막 들썩들썩한 이유가, 이 구글에서 구글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이제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딱 검색했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감자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감자나 뭐 고구마 뭐 이런 걸 검색했을 때, 검색을 잘하는 능력에 따라서 기존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인터넷에 좀 친숙한 분들이 많을 테니까 아마 이런 걸 많이 못 느낄 텐데,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구글에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실제로 구글에 검색을 좀 이상하게 하거나 잘 못하거나, 또는 영어로 질문을 안 하거나, 영어로 검색을 안 하거나 이러면 좀 잘못된 정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옛날 자료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는 어떻게 하면 그 서치 엔진을, 그 알고리즘을 잘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지에 대한 이런 흐름이었다면, 이제 미래에는 이 AI에 대해서 잘 물어보는 방법, 질문을 잘하는 방법, 이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아마 질문을 잘하는 방법에서 1차적으로 많이들 이제 필터링이 될 것 같고, 2차로는 점점 인간이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은 잘 할 거고, 더욱 잘 할 거고, 질문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안 하겠죠. 생각을 점점 안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AI가 긍정적으로 쓸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주 인류 역사상 또는 문명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생각하는 방식, 또는 글을 쓰거나 저장하는 이런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현대 과학의 굉장히 높은 기술력까지 올라갔다. 다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본인들이 이제 멸망했다라고 보는 게 약간 조금 속상하지만 이게 가장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꼭 이 AI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환경 문제도 굉장히 인간한테 큰 숙제라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가 아마 인류사가 계속 생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자연의 생태계에서 어떤 쥐나 아니면 뭐 다른 바퀴벌레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포식자 자리를 넘겨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AI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 질문 잘하는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면 질문을 잘하려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바뀔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질문을 잘하려면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 되고 책을 많이 읽어서 문장력이 좋게 잘 질문하면 좋은 답변이 오고 그 좋은 답변을 가지고 내가 다시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하는지가 아마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이제 이것만 잘해도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게임 개발 얘기를 잠깐 하면 게임 개발의 방식도 사실 논리 해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정답을 조립 형태로 잘 맞추느냐 이건데 저는 이 게임 개발업도 지금은 사실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 진입장벽이 더 많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직업의 경계가 없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업의 경계가.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좀 슬픈 얘기인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력이나 본인의 어떤 커리어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지금까지는 과거 한 10년, 20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거였어요. 본인이 어떤 성과를 냈었고 어떤 커리어가 있었고 근데 앞으로는 이 챗 GPT 출현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실력과 경쟁만이 잘하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코드마스터라는 이제 온라인 강좌를 찍고 있고 많이들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짜서 실제로 현업에서 쓰는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게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커리큘럼을 짜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굳이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저 밑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주 돈벌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본업이 강사고 그러면 제 강의 너무 좋아요 막 해서 막 후기도 많이 유튜브에 올릴 거고 그럴 텐데 제가 주로 활동하는 필드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공급하는 그 시장이 이제 제 주 그거다 보니까 강의를 하는 건 그냥 플러스 알파. 사실은 이제 인건비도 안 나와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만들 때 그냥 이제 라이브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강의를 돈을 주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좀 보충해야 되는 부분을 저도 공부를 해서 다시 알려주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지식하고 결합해서. 그랬기 때문에 제 일단 주 수입원이 아니고 그리고 뭐 시간당 비용으로 했을 때 손해입니다. 네, 손해예요. 강의는 손해예요. 그래서 뭐 강의파리에 뭐 이런 강의파리다 뭐 이런 얘기가 간혹 있는데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오해입니다.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항상 매기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필요하시다면 구매하셔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죠. 물론 이제 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활동하는 필드도 이제 게임 개발이나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더 경쟁 베이스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챗GPT는 굉장히 유용한 친구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전에 혁신의 딜레마 얘기를 잠깐 했지만 혁신의 딜레마가 뭐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혁신의 딜레마가 이 혁신 기업의 딜레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의 검색 엔진은
구글의 창업자죠. 이제 레리 페이지가 이제 석사 때 졸업 논문에 썼던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지금의 구글이 탄생한 건데, 창고에서. 실제로 그 광고 수익으로 지금까지 엄청나게 큰 공룡이 됐고, 이 아까 얘기한 구글의 주수익원이 광고이다 보니까 챗 GPT를 하게 되면 바로 답변이 오니까 광고를 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뭐 답변 하나 줄 때마다 광고를 줄 수도 없고, 이런 사례는 멀지 않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국내에서 다들 아실지 모르겠네요. 싸이월드 아시나요? 싸이월드라는 기업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SK 커뮤니케이션즈에 있던 회사였습니다. 서비스였어요. 이 서비스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인데, 이 SK컴즈의 모회사가 뭘까요? SK텔레콤이거든요. SK텔레콤. 실제로 이 싸이월드는 그때 지금으로 치면 카카오톡, 그리고 SNS, 그러니까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게임을 스토어까지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공룡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큰 공룡들은 많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고, 이 많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많은 혁신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시대를 못 쫓아가서 카카오톡보다 모바일 시장 점유율이 낮아서 뭐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싸이월드는 모바일 앱을 내부에, 지금 현재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현재 내부에 3개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냐면, 이 답은 모회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문자 비용을 안 쓰잖아요. 근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문자로 돈을 버는 회사였거든요. 문자나 전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통신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 우리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 만들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엄마 회사, 모 회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안 돼. 너가 그거 만들면 우리 회사 없어져. 안 돼. 그거 출시하지 마. 내부에서만 써. 이렇게 하고 SK컴즈는 이렇게 시장을 보류하게 됐죠. 그 틈 사이로 이제 지금의 카카오가 나오게 된 거죠. 카카오가 짜잔 하고 나오고, 지금은 사실 감히 카카오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자회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혁신의 딜레마가 구글이 빠진 거죠. 이런 AI가 지금의 등장하게 되면 지금의 이제 광고 시장을 잠식하게 될 테니까, 저는 앞으로의 승자는 원래 이쪽 빅테크 공룡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MS랑 구글이랑 굉장히 이제 경쟁 관계였는데,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로 오면서 구글이 이제 한동안 구글 천하였죠. 지금도 이제 유튜브 천하인데, 이 넥스트 시장은 조금 더 MS가 조금 더 앞장서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사태로만 보면 이제 뉴빙이라고도 나오고 있고, 구글은 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이쪽 AI뿐만 아니라 지금 단순히 동영상 시장에서 틱톡만 견제한다고 이제 쇼츠 플랫폼을 밀어주고 있는데, 이 지금 쇼츠를 견제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블리자드와 깃허브를 인수한 이 MS 군단을 어떻게 이제 넥스트 시장에서 경쟁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MS가 다음 넥스트 시장을 이긴다면, MS는 또 기존의 엑스박스도 있고, 또 기존의 마인크래프트나 뭐 여러가지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게임 시장이 또 많이 발전될 거라 보고 있고, 구글도 사실 게임에 굉장히 우호적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구글 스타디아였나요? 이제 그것도 이제 클라우드 게임인데 생각보다 잘 안 됐죠. 이제 잘 안 됐다기보다도 막 흥행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 넥스트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AI의 출현으로 저는 게임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에 교육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조차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인간은 이 챗 GPT를 삼킬 수 있을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지, 그게 과연 관건입니다. 이 뱀도 자기보다 큰 이런 포유류나 이런 걸 삼켰을 때
소화를 못하면 그냥 죽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이쪽에 저는 최근에 이제 AI가 이제 인간의 난제나 특히 이제 헬스케어 쪽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해결할 걸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뭐 병이나 아니면 인간의 수명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떤 이런 물체를 보면 뭐 실제 결제해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물체를 보면 이렇게 이게 하나의 물건이나 어떤 이런 거라고 봤을 때 이렇게 이쪽 관점에서 한번 보고 또 이쪽 관점에서 한번 보고 이쪽 관점에서 보고 또는 뭐 털이 있다면 털의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다각도에서 좀 보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챗 GPT가 제가 사고하는 방식을 잠식하진 않을까 라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런 방식이 결과를 얻는 정답으로 생각한다면, 결과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작업이죠. 굳이 여기서 봤는데 또 여기 옆에서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애초에 생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관찰하고 또 보고 적고 이쪽은 어땠고 또 날씨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AI가 제가 점점 생각하지 않도록 또는 한쪽으로 좀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건 아닌지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은 이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저에게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제 PT를 끊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PT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뿅!